대행님, 예. 그 방통위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KBS의 한국 수어 이용한 재난방송 제공 의무화 이게 언제 제출된 거죠? 국회? 그게 아마 6월에 오시기 전이군요. 제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제공 의무화면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 차원이죠.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고려는 방통위가 안 해왔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 주시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을 위한 그 수어 방송에 대응하는 개념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다.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달리 제가 이론을 제기할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안 제안이기 때문에 많은 절차들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법 개정안에 대한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방통위의 입장으로 이렇게 발표되거나 제시돼야 됩니까? 아니면 직무대행께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쭉 해오셔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법률 개정과 관련된 방통위의 입장을 물을 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아마 지금 저희들이 지금 법률안 준비하고 있는 게 한 5가지 정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제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제안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미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행위 비슷한 형태 그거는 이해하고 그런 있어요.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앞으로 것이지. 새로운 법 개정 제안이나 또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런 여러 의원 입법들 입장을 물을 경우에 대행께서 지금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일단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방심위에 대한 제재책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법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나름의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법 해석이 상식적이고 법 집행이 공정하면 법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규율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갖고 살아왔는데 지금 방심위에 대한 제재, 해촉 요청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것은 방심위가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통위가 의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방심위 의결, 제재 의결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전에 김홍일 위원장 때도 그랬고 직전에 우리 조성은 사무처장도 왜 방통위가 이 방심위의 최종 의결에 대해서 최종 심의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책임을 방기하냐고 물었을 때 방심위의 의결에 방통위가 기속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대행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아마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 규정 어디에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갑자기 찾으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제가 사무처장 계신가요? 답변을 명확하게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업무 처리할 때도 계속 기속돼서 그렇게 처리를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방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방심위에서 판단한 걸 저희들이 가감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좀 방심위 존재 자체를 저희들이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방심위 감사하시죠? 방통위에서 감사권을 방통위가 갖고 있죠. 감사권하고 그게 아니 법에 방심위 의결에 관한 것을 방통위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 의무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방통위 설치법 25조에
위원회는 사망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제재 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자체로 방심위에서 제재 처분을 하면 그것을 이행하라. 그대로? 이 취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일단은 물론 뭐 아까 처분성 그 부분도 있어서 법리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방심위는 민간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 법률적인 요건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처분의 형태로 네, 이해했습니다. 만들기 네, 위해서 그렇게 한 입장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 김태규 직대께서도 방심위 의결에 방통위가 기속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신 거죠? 예, 뭐 저희는 조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 우리 유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상임 장관님, 네, 말씀하세요. 이 통신조회 영장주의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기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가요? 부정 긍정이라기보다는 우리 부서의 그 관할권을 넘어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할권을 넘어선다? 입장이 없다? 이건 수사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과기부가 책임이 없어요? 입장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중한 입장이셨는데 부정적인. 지금 그 질문하시는 부분은 어떤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갖고 여쭤본 게 아니고요.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지난해 입장에 근거해서 제 당부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과기정통부는 이 영장주의를 도입할 경우에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서 이게 또 법 자체도 임의 규정, 통신사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임의 규정을 들어서 이게 그 임의적인 수사 수단으로 이해를 해야지 영장주의를 도입하면 안 된다. 그건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이 통신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를 보면 통신사들, 그러니까 전화번호, 주소, 이름 이런 것들 조회해주는 통신사는 전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사실상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 이 실태에 대해서 좀 더 봐주시라. 법규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고 실질적으로 KT, SKT, LG텔레콤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저는 못 찾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제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추가로 그 부분은 뭐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7분 쓰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예. 아까 법조문을 읽어주셨는데 예. 방심위가 방송사의 제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체계를 갖춰 놓았을까요? 뭐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취지 그 법 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정확한 거는 뭐 입법 목적이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좀 더 검색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선 제 추론으로는 네. 민간 심의 기구이고 독립된 심의 기구이고 민간 기구에서 어떤 처분성이 있는 대외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다소 부적절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리 예, 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 정확히 생각이 구분하면 듭니다. 예,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뭐 그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방통위가 방심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결정, 방심위는 주로 하는 일이 방송 통신 내용 심의예요. 예. 근데 그 심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최종적 법적 결정을 못 해요. 그걸 방통위가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방심위가 민간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무관하다든지, 예,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방통위가 책임이 없다든지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하겠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 둡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건 본질이 왜냐하면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아니, 대행님, 옛날에 행정심판 같은 대행님, 경우에도 보면은 본질이 아닙니다. 제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사전 말씀으로 주신 거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전제고 이런 걸로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심위 직원 신분은 뭡니까? 방심위 직원 신분요? 네, 신분이 뭡니까? 글쎄요, 그게 공무원은 일단 아니겠죠. 아마. 민간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대화 중에 모순이 발생해 있어요. 방심위는 대한민국 의제 설정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 내용 혹은 통신과 관련한 콘텐츠를 심의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의 독립성을 위하여 방심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럴 경우 이들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들은 형법상의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이게 업무와 관련하여 이거는 짧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수탁 사인 경우에는 그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공무원 아닌 것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기는 공적인 어려울 것 업무를 같습니다. 수행하면 공무원 의제에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 남양주시의 경우 그러니까 시군구에서도 부동산 관련한 그 결정을 하는 위원회 위원까지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님께 보고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방심위원장이 최근에 했던 일련의 부적절 혹은 불법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여러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그 법안들 다 살펴보셨어요, 대행께서? 예, 뭐 제가 세세히 다 암기를 하고 있냐고 여쭈시면은 제가 아니요, 큰 틀에서만. 예,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지금 오늘 제가 낸 법안은 탄핵이 아닙니다. 대통령께 해촉을 건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하는 것도 못한다면 지금 방심위가 참담한 상태인데요. 지금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방심위가 특정 방송사를 겨냥해서 중징계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사는 법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17개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 알고 계십니까? 대행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거 보고 안 하시면 안 되죠. 17건 지금까지 나온 거 전부 방송사가 집행정지 신청해서 이겼습니다. 이거는 예. 무리한 그건 심의를 했다는 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건 예. 무리한 심의를 했다는 대표적인 이게 증거가 되는 그 부분도 제가 것이에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토론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아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예, 본안이 아니에요. 이 얘기. 맞습니다. 그거 본안이 그건 아니라서 그렇게 그 얘기 제가 해드린 거예요, 예, 예. 대신. 예, 예. 예. 그래서 이 유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청부 민원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등등.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대통령께 해촉 요구도 못한다면 방심위원장이 문제가 많을 때 방심위원장은 그 사실상 공무원 이상의 권력을 남용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기는 대통령보다 더한 독재가 가능한 곳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행님은 해촉까지도 요구를 못한다면 야당이 문제 있는 방심위원장에 대하여 방심위원장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 혹은 시정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답해 보세요. 국회가 일단,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 방통위원회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 방심위원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 평가의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니요, 그 그건 다분히- 평가하시라고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가타부터 말씀드린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촉 여부와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촉 여부에 기소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촉 되면은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대통령의 뜻이에요. 대한민국 그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누구도 해촉 요구를 안 받아들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제2 요구밖에 없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한 것으로 보고. 예, 근데 해촉과 탄핵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해촉과 탄핵의 본질적 차이. 글쎄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리를 물린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달리 처리되는 이유는 그 절차나 아니면은 운영 방식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회 의결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촉은 그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달리 두는 데는 나름의 어떤 입법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취지 등등이 있겠죠. 그걸 지금 제가 길게 여기서 바로 답변하시는데.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아니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답변 못합니까? 탄핵은 해촉 정무직 잠깐만. 예. 탄핵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 장관에 대해서. 예, 예. 예, 해촉은 민간인 신분일 때 요구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 뭐 그래서 그 말씀도 저는 맞습니다. 이 질문을 집요하게 계속할 겁니다. 방심위원장이 그게 민주당에서 추천한 방심위원장도 잘못할 수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국회는 뭘 할 수 있는가? 방통위원회는 뭘 할 수 있는가? 해답을 찾으십시오. 무조건 정파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건 국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제가 이상 뭐 대체 무조건 토론할 반대하지는 위원님들 않습니다. 계십니까?